모셔야 하겠어. 부이 자유롭게. 그것도 다 하는 거. 그러고서는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좌천이 말하자면 좌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여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날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중학생 때부터 이제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가 다 좋지 않았고, 추가로 나중에 나온 발표를 들으면 그날 결정적인 계기는 길 가던 여성이 자기한테 던진 담배 꽁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나 죽인 거죠. 근데 남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 CCTV를 보면 남자들이 들어왔을 땐 가만히 있다가 여자가 들어오니까 공격을 해서 죽인 걸로 나옵니다. 피의자 여자에 대한 적대적 발언은 경찰에 의해서 공개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 여혐 범죄라고 해서 여자들이 다 흥분을 해가지고 5월 18일부터 강남역 10번 출구에 그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포스트잇들이 쫙 붙기 시작을 하고, 그때 굉장히 순식간에 뭐 의논이 된 것도 없이 갑자기 여자들이 거기 쫙 모이는 그런 좀 약간 놀라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용병으로 4차례에 걸쳐서 입원한 기록이 있다면서 알려진 대로 묻지마 살인, 여성 혐오 살인만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피해 망상으로 여성 일반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은 있지만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서 여성 혐오 범죄라는 거를 이제 희석시키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범죄를 여성 혐오 범죄 카테고리 안에 넣어야 할지는 검경뿐만이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된다. 대략 분류해보면 정신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신 이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사회학 분야에서는 여성 혐오 범죄 부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일단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여성 혐오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이다. Against Women이라는 선언문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손상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화된 폭력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 자유박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녀 간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드러내고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표명한다. 그런 반면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와 국민 대부분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 145개국 중에서 115위라는 통계 자료 역시 이러한 무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더욱이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혐오라는 개념이 범죄 동기의 분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지도 않는다. 이욕, 사행시, 고국,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 불만, 부주의 등의 동기 항목들이 있을 뿐이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동기들은 기타와 미상으로 분류해서 많은 범죄들이 기타 또는 미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사법체계에서 혐오범죄라는 카테고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혐 범죄가 아니고 묻지마 범죄 또는 망상에 의한 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망상에 의한 범죄를 할지라도 거기에 망상에 의해 구성된 혐오의 대상이 망상에 의해서 구성된 혐오의 대상이 그 여자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두 개의 카테고리는 대립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는 개념들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망상에서 징후가 나오며 내면의 징후에 근거하여 망상이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혐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감으로써 그 범죄에서의 그 여성의 위치가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문제가 좀 더 해결이 될 방향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두 개의 사건은 달라 보이면서도 공통된 경향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상황에 빠진 남성이 여성을 희생제물로 하여 그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했다는 것이다. 조선대 의존은 남학생은 경쟁이 심한 학교 생활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여자친구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고자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접할 수 없으므로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유 없이 돌발적이면서 반복되는 폭력은 여자의 행동 패턴과,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남자 자신의 현실적인 그리고 감정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라고 볼 수 있고, 강남역 살해 사건도
가해자가 정신질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직장에서의 좌천으로 그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면에서 자기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학대함으로써 자신의 낙으로 파괴해간다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롯의 딸들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롯의 딸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니까 넘어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을 때 그 천사들이 이제 인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무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손님들을 내놔라. 우리가 네가 너희 집에 묵는 손님들을 우리가 좋을 대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손님들은 그냥 놔두고 내 딸들을 데리고 가서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딸들을 희생해서 손님들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천사들이 오히려 롯을 그 상황에서 구해주죠. 그리고 다 탈출을 해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딸들과 함께 탈출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딸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5페이지에 여성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그 문단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극도로 경악스럽고 악몽과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주석들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해석해왔다. 프리치는 1960년경에 출판된 주석에서, 그러니까 왜 연도수를 제가 밝히는 이유는 시간이 이제 지나갈수록 그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롯은 자기 지붕 밑에 들어와서 유할 곳을 찾는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에 밀려오는 고약한 사람들에게 딸들을 내어준다고 아무 감흥 없이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묘사를 합니다. 롯의 딸이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일화도 그리 점잖지 못한 이야기고 근친상간 간의 극단의 경우는 다 후세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일들이긴 해도 원수 같은 세상을 맞서서 살아보려는 인간의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뭔가 정당화를 시키는 분위기입니다. 1972년에 출판된 폰라트의 창세기에서는 롯이 손님 젖대의 신성함을 극한적인 방식으로 지키고자 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롯을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일단 결단력과 행동력이 결여된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의 문제도 그 당시가 구약이 쓰여졌던 배경인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관계를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앵커 차원이든 목회 차원이든 어떤 주의 같은 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실 이제 케이스 수없이 그런 케이스가 트라우마 상황에서는 정말 망가짐의 그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항상 수없이 많이 생기를 텐데 그때 사실은 뭐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옆에 있어주는 거고 믿어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도움의 손길이나 어떤 그런 거에 자기를 자꾸 가볍게 우울해지거나 해서 못 보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접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있어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그런 어떤 현존 프레젠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다른 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끊임없이. 제가 이제 그 할머니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그 할머니들하고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그 같이 지냈다고 그럴지 이제 운동을 진행했잖아요. 그런 데서 느낄 때 처음에 이 할머니들이 의식이 그렇게 뭐 누구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내가 착한 일을 해야겠고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들의 피해가 크고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몰입해 거기 있었는데, 이제 정대협이라는 이런 시스터후드 이런 게 이제 거기에 다 자기들 돌봐주고 자기들 대신해서 싸워주고 이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학습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자매를 느끼고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차차 이렇게 깨어난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저 사람들이 다 대학 교수고 뭐 이렇게 다 잘 사는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나 자기들의 명예를 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비난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점점 성장해서 이제 지금 순간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평화운동가가 되고 또 베트남 여성들 뭐 이렇게 다른 나라의 그 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기금을 내고 기론 할머니가 그런 그 나비 기금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 이제 정대협 측에서 이제 다 이렇게 불쏘시개로 이렇게 다 불을 질러 놓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걸로 미뤄볼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정대협이 했던 역할 그것이 성령님의 그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그렇다면 거기에 그 우리의 시스터후드 이렇게 함께 고통을 나누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서 좀 신학화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냥 저는 소박하게 저는 신학자가 못 되니까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정대협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의 개념이 저희 개념이 아니고요.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안부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 다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키운 애하고 부모가 이 위안부 사람이 원수가 된 케이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는 그 아들이 무지 착한 아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 자체 바탕이 좀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이 할머니도 중간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 아기를 주워온 계기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미역국 술 마시다가 이 할머니가 동네 소식을 많이 알았던 이유가 술 마시고 도박하면서 막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다가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미역국 끓여가지고 가서 이제 해주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막 그야말로 이렇게 썩은 가서 막 나쁜 짓 하다가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또 하나의 보이스로 들어오고 이런 작업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할머니가 정말 아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건 정대협의 노력인 것 같아요. 정대협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정말 그 부분 나중에 더 많이 도움 주셔서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지금 기록연 할머니의 영화가 캐나다 사람이 만들어서 6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갖고 아플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시사회를 했거든요. 아마 내년 초에 그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 6년 동안을 촬영한 그런 것들 가지고 그때 같이 전부 한번 보았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기록은 할머니의 아들 목사하고 둘이서 누워서 최근에 누워서 막 뒤굴면서 엄마가 그랬지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한번 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의하신 거하고 너무 잘 맞았어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윤서정 교수님한테 네. 시경수 목사님. 네. 윤서정 교수님. 네. 제 목소리 크니까요. 그 로세 딸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로세 딸들이 그 당시에 자기 목소리를 냈더라면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로세 딸들이 그나마 그 동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무 자손의 그 시조가 되나요? 모압 자손의 시조가 되고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남아 있어서 한 민족을 두 달이니까 두 민족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지금이야 어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연약함을 얘기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지혜롭게 생각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라면
아빠를 쫓아서 동굴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 피해자가 늘 억압자와 피해자의 구조가 형성이 돼서 그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가장 그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억압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자기네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구조는 결국 깨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여자들이 했던 행동이 과연 정말 자기네 그 시대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익에 가장 최선의 그 선택이었을까, 그런 저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꼭 그랬어야 될까? 물론 그 시대,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과부와 고아라고 남자들의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은 빈자의 계층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다른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들이 했던 선택이 별로 좋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은성 교수님까지만, 네, 우리 이난희 대표님까지만 말씀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네. 그 정희선 선생님 강의 잘 들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맨 처음에 선생님이 그 길 할머니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의 그 모성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오기 전에 불교에서 그런 선한 일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기독교의 그 성령을 해석하시면서 그 몰트만하고 판넨벌이라고 하는 그 서구 남성 신학자에게서만 그 성령을 해석하는 그거를 갖고 오셨는데, 만약에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그 할머니 속에 더 원초적인 한국적인 모성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불교적인 전통이라든가 유교적인 전통에서 어떻게 인간 신성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 그런 이론을 거기서도 조금 더 끌어오셔서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앞에 얘기하신 거하고 뒤에 그 이론을 대실 때의 그 두 남성 신학자의 그거하고는 조금 매치가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구제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몰트만 뭐 라쿠나 뭐 존슨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 속에 더 많은 그 치유의 치유로 역사하신 게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성 신학적으로 굉장히 나쁘게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파지티브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저희가 기독교 오기 전에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그 이민족을 치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 근데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정희 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거는 아니고 딱히 이제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진 않더라라는 식의 걸로 전수를 들어가지고, 물론 단순하지 않겠지만 그런 트라우마, 이런 폭행이나 이런 트라우마의 경우에 치유하는 어떤 과정을 좀 대략이라도 설명 좀 해주시면. 일단 이제 트라우마 치유에서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그 억압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게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굉장히 그 보편적인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라.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동시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거를 계속 과거를 추적하면서 뭐 언제 거기서만 찾아가지고 이런 작업도 함께 하지만, 이 삶 속에서 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 버텨나가도록 하는 거, 그리고 새롭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창조의 영예, 생명의 영예 소리에 자기가 계속 반응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또 질문을 이끌어내신 우리 두 분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는 경험들 속에서 신학적으로도 새로운 주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많은 또 이슈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책을 출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이번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진행된 지 1년 반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도 너무 다들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글을 모으기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WCC나 국제적으로 한국 여성 신학을 좀 알리고요. 또 특히 한국의 어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여러 사회 상황들을 여성 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작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예, 우리 먼저 저희 한국여신학자협의회의 그 출판 홍보위원장님이신 이은선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이 책 출판 기념회를 3부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 출판 기념회를 조금 따로 가져서 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 여성 신학자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데는 지금 이은주 총장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WCC 지나고 나서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도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고 나라도 성장을 했는데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떤 국제적인 그 여성신학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너무나 적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여러 WCC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성들 모임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적에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성서를 해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그 계기가 된 거는 이제 그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우리 여신협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책을 내자, 더군다나 영문 책을 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책을 처음 계획했을 때 논문을 내지 말고 한국 여성 신학자들이 어떤 성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오늘날의 상황에 연결해서 설교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책이 다른 외국에서 다른 예를 들면 뭐 타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해 갖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의 그런 그 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 갖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너무나 바빠가지고 벌써 2년 전도 더 됐어요. 이거를 계획을 한 지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여성신학회에서 제일 인건비 다음으로 많이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게 출판비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2016년을 지내는 그 과정에서의 사진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매년 한국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내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렇게 지내온 거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점점 저희들도 갈면서 더 느끼고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남성들도 그렇게 못했다고 기독교계에 한 잡지를 30년 이상 내는 그런 예가 없는데 지금 그것을 한국 여성신학자들이 하고 있고 여신협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너무나 놀랍다고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출판과 그다음에 의미 있는 출판에 우리가 이제 더 신경을 쓰고 요즘에 다시 여성 혐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여성신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변화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여성신학에 대한 요구들이 이렇게 점점 또 이렇게 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오늘 저자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바빠서 또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렇긴 했지만 저희가 이 책을 내는데 이렇게 글을 내주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글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이 출판 기념회를 위해서 저희 그 총무 전에 저희 유춘자 선생님이 사실 여신협의 출판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희가 유춘자 선생님께 이제 축사를 드렸고 아주 귀한 또 손님이 오셨는데 한국여성신학회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이수진 선생님
개인적으로 지금 다른 책 출판 때문에 저술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생각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서평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보기에 뭐 그렇게 산뜻해 보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비용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꾸미고 하는데 저희 사무총장님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이 모아져서 정말 책이 하나 나왔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좋은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신학회는 냉랭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제가 88년, 90년 여의도 백인회관에 여신협 사무소가 있을 때 그때 거의 30년 다 돼가잖아요. 그 의관에 뵀던 선생님들, 유춘자 선생님들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그 실은 몇 주 전에 사무총장님이 제게 영문책이 나올 텐데 서평을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영문책을 제가 그렇게 순식간에 읽고 쓸만한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라고 서평을 할 능력이 못 됩니다라고 했더니 사무총장님이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시기를 걱정 마라, 책이 아직 출판이 안 됐다. 그래서 오늘 서평은 정말 이거는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책이 출판되기 전에 먼저 서평이 나오는 그런 신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길을 세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글을 좀 써왔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차 촛불 집회를 하루 앞둔 오늘 당일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내지 못한 의혹들이 산더미입니다. 청문회 보시면서 다들 정말 안 걸리겠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특검, 헌재, 그리고 정치권의 혼란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식민지 경험, 분단, 전쟁, 포괄적인 군사독재 정권 이런 굴곡진 역사를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늘 새 세상, 새 질서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던 우리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그나마 힘을 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신협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싸우면서 여성 신학적인 성찰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여성 신학은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성의 경험을 모르고서는 한국 여성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여성의 경험은 신학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여신협은 지난 세월 동안 한국 여성은 누군지 그리고 그 주체 문제죠. 그리고 이 경험이 무엇인지 부단히 천착해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와 교회의 성정의를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온 그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미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외 신학자들과 교회 여성들은 도대체 한국 여성 신학이 뭔가 한국 여성 신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한두 부대 남았죠. 분단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북핵을 두고 주변 강대국들이 아주 치열한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또 일상 속에 내면화된 군사주의 그리고 미안의 민주화라든가 그리고 또 일제강제 성노예 문제 등 역사 척산의 가세들이 산재한 한국 상황에서 과연 한국 여성신학은 여성들은 어떻게 이거를 실천하고 있고 또 어떤 신학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수많은 훌륭한 학문적인 또 신앙적인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들을 내고 있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해외 학자들과 기독교 여성들은 그 선배님들의 훌륭한 그런 결과물을 모릅니다. 한글이 짧아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여신협은 이제 이러한 그 영문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이런 국외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WCC 전위평화생명 주제의 영문 서적을 발간했고요. 오늘 바로 이 책을 출간함으로써 감히 강단 신학자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이런 작업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뭐 2년 걸렸다, 1년 반 걸렸다, 오래 걸렸다 하시는데 여성신학회에서 책을 하나를 내는데 2년이 걸리거든요. 한글로 쓴 책을. 그런데 뭐 영문책을 이렇게 1년 반 혹은 2년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결과물을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진가는 저는 현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9년 동안 우리네 삶은 정말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4대강 문제, 그리고 세월호 상사원패,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민 안전과 주변 국가의 갈등 문제, 그 밖에도 청와대 비선실세가 세운 재단의 수백억이 모금되는 그 상황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하루하루 삶이 참 정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빈번한 여성 혐오 사건에 두려움을 떠는 여성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에는 우리네 삶이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나 팍팍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이런 현실을 아주 직시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서 성서를 읽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를 쭉 이렇게 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 몇 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현장의 문제에 관심이 있냐면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바탕에는 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단에 천착한 최영실 선생님은 마태복음 5장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라는 예수의 메시지에서 그 화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화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있는가,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김혜영 선생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처음부터, 아주 옛날부터 통일문제, 통일신학에 천착하고 계셨는데요. 역시 선생님께서도 분단 상황을 악용을 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또 인권과 자유를 억압해온 남한, 특히 남한의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한의 군사보수 접근의 악행을 폭로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핵을 둘러싸고 있는 뭐 여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뭐 여러 가지 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매진해야 하고 또 기독교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비극을 성찰한 이현주 선생은 여성의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자기 비판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신학을 해야만 우리가 분단 상황이 국가 권력의 남용과 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소정 선생은 데이트 폭력의 희생자, 그리고 강남역 살해 사건 등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 혐오라는 주제를 조명하기 위해서 그 로봇의 딸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족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이난희 선생의 글,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과 여성적인 자원을 성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모색한 배현주 선생님의 글, 유현일 선생님의 글 인상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대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희경 박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14장에 나오는 두보아 여성의 현명하고도 그리고 유언자적인 리더십을 설명을 하면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자원을 찾는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또 기독교의 예수와 유교의 맹자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인간적인 시각, 그리고 정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신 이현선 선생님, 그리고 정수자 목사님도 지금 안 그러시군요. 네, 그 80년대 군사정권의 가혹한 상황에서 시작한 여신협의 역사를 쭉 보시면서 성평등한 그런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신협이 어떻게 해왔는가 그런 거를 좀 보셨습니다.
이분들이 쓰신 한 편 한 편이 다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동안 팽목항에서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강남역에서 강화문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성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저자분들 그리고 여신협 회원분들 그리고 이 땅의 자매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기에 수록된 이 책을 내주신 여신협도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지도 않은 책을 다 읽어보시는 굉장히 네, 우리 유춘자 자문위원님, 저희 여신협 자문위원님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나오셔서 축사 말씀. 예. 축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축사를 뭐 자격이 별로 없어요.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제가 여신학자 협의회 총무로서 뭐 출판 많이 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제가 받아들이고 싶어요. 여신학 지금 한국 여성 신학지 여성 신학지가 한국 여성 신학지를 처음 창간한 것이 1990년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 여신학자협의회가 신문 조그만 그쪽짜리 뉴스레터 이런 거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저는 도서관에 15년을 일했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코털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꼭 뭔가를 내고 싶었어요. 정간물을. 그래서 김영복 박사하고 민영진 박사하고 김명현하고 월요 강좌 끝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거를 그런 정기간행물 내고 싶은데 우리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 돈 걱정 왜 하느냐. 그냥 회원들 보고 써내라고 무료로 써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무료로 요새 날로 재능기부 그때는 무료 그렇게 해서 내기 시작한 게 한국 여성신학제가 1990년도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겁없이 책을 많이 출판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도서관 경험 때문에 친숙한 뭐든지 어떤 것에 대한 친숙한 경험이 있으면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돈 걱정 안 하고 이게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미친 듯이 거기가 책을 정말 많이 냈어요. 출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오늘 이 책을 받고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우리 같은 식구끼리니까 뭐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도 아주 기쁜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영문으로 책 내기 시작한 건 첫 번째가 지금 생각하니까 민중 여성 목회 실태 보고서 이거를 기업인에 있는 그때 한참 민중 신학에서 민중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여신협에서 제가 실행위원회가 여성 민중 목회자들이 막 시작하고 정말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실태 조사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로서 한국 여성 신학의 민중의 의미가 뭔지 좀 알고 싶죠. 우리도 신학과 작업을 하자 해서 그때 벼랑간에 EMW 누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목사를 그때 회원이니까 불러서 같이 가가지고 프로젝트를 밤에 하루 전에 기업인의 김지현 목사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영문을 선교사한테 영문화 해가지고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프로젝트를 크게 받아서 선 목사님 내가 안타까운 건 선 목사님 돌아가시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실태조사서 그 신학과 작업 마무리 다 해주고 그다음에 영문으로 간단하게라도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는 이제
2001년에 저는 총무 끝나고 제가 편집위원장이 돼가지고 Breaking the Rock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때 함께 글을 낸 분들이 정미연, 존칭 생략, 정미현, 유춘자, 한국영, 정숙자, 이호순, 정명아, 양미당 이분들이었습니다. 정미현 박사는 독일에서 하셨지만 우리 이 나머지 분들은 그때 샌프란시스코 대알라스카 세미나리 디니 교수하시던 분들이 다 영문으로 학위 논문을 썼었거든요. 거의가 그렇게 된,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또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그 책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WCC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Life Flowing Through Korean Feminist Theology 이런 영문책을 우리 이은주 삼총이 오시자마자 급하게 그걸 굉장히 애를 쓰고 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단행본으로서의 이 영문 책자는 오늘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신역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 책을 그냥 오늘도 제가 처음 받아보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냈던 Breaking the Rock보다도 굉장히 성숙된 한국 여성 신학자들의 논문들이 실려있는 거 보고 참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은 다 받으셨죠? 아직 좀 몇 권 더 남아있어서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뭐 한두 권씩 정도씩은 저희가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날씨가 오늘 아침에 영하 한 5, 6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박수 한번 받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먼저 여기 책에 글을 내신 분들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우리가 예, 2년 동안 원고 안 주고 괴롭히셨던 분들 빨리 나오십시오. 예, 나오셔요. 우리 최영실 선생님도 글을 내셨고 위원장님 책 헌정식 하는 것도 예, 위원장님이 헌정식을 누구한테? 공동대표한테. 우리 여기 그 이난희 선생님 제가 아까 까먹었는데 이거 전체를 다 읽고 인트로덕션을 좀 써주셨어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 마지막에 그 일까지를 해줘서 이 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대표시니까 제가 공동대표에게 붙이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김혜수 선생님 하세요. 아니 공동대표. 여자들은 앞으로 좀 얼굴 저자도 다들 기대하세요. 이거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아니 뭐 같이 네네. 자기는 거기서 공동대표 아니었는지 나는 이쪽에서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서세요. 책만 쫙 제 뒤에서 이렇게 책한 권씩 들고 책을